제가 항상 저희 고객들 뭐 가용 자금이 되신다라고 하면 이 여의도부터 시작되는 이 W 라인 안쪽에서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뭐 용산이야 이거 서울시의 호재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호재가 다 들어가 있는 곳이잖아요. 용산을 떠나서 우리가 또 뭐 강남은 원픽인 구역인 거고요. 그 외에 한강 라인 쪽으로 일반 분양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역들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투자해서 뭐 결코 리스크가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기간을 떠나서 현재 사업 단계를 떠나서 그거는 당연히 내가 한 10억 정도 가용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당연히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한남 뉴타운에 그 매물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성수에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지난달에는 몇 분이 좀 계시긴 하더라고요. 뭐 한남도 그렇고 성수도 그렇고. 아무튼 지금 성수에 대해서 뭐 구역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성수에서 대장구역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객님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유가? 서울에서 공원도 가깝고. 네. 네. 또 있을까요? 보시면 한강에 대한 연접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초품하고요. 그 3, 4지구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습니다. 네. 2지구는 중학교가 있죠. 그래서 1지구도 세대수가 가장 많고 한강에 대한 이제 연접 지역이 면적이 가장 넓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숲 그리고 서울숲역이 있죠. 네. 이게 1지구는 가장 대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세대수도 가장 많고. 네. 그래서 1지구를 가장 좋아하는데 1지구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되는 가격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물론 이제 최근에 조금 저렴한 프리미엄 그런 매물이 나오긴 했는데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좀 프리미엄 자체가 뭐 매매가가 20억 전후다라고 하면 뭐 7억씩 프리미엄이 추정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는 가격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지구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대체 구역으로는 나머지는 다 2, 3, 4구역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1지구의 초등학교가 북쪽으로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서 조금 일조권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좀 기간이 이것도 조금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가 이제 반경 뭐 200m 안에 있으면은 아이들 방학 때 또 공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기가 조금 더 늘어질 수 있는 그런 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품화라는 구역 그게 자체가 또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지구는 조합원이 약 1370명 정도 되고요. 3019세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약 1080명, 세대수는 한 500여 세대가 늘어나서 2413세대고요. 3지구 같은 경우는 960명의 조합원에 2062세대, 4지구는 조합원 750명에 1580여 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타입별 세대수를 보시면 그 성수 1지구가 대장인 이유는 중대형 평수가 가장 많아요. 1, 2, 3, 4지구에서도 중대형 평수가 가장 많고요. 중대형 평수의 약 3분의 2입니다. 약 2000세대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커뮤니티 시설도 그렇고 중대형이 많기 때문에 시세가 더 많이 잘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한 입지를 떠나서 이런 건축 설계를 보더라도 뭐 대장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역인 것 같고요. 보시면 그 1지구하고 2지구하고는 대형 평형이 약 17에서 18%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한남 뉴타운에 비해서는 뭐 4, 5구역은 중대형 평수가 거의 7, 80%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수는 그만큼의 대형 평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40평대가 주변에 트리마제도 40평대가 없거든요. 주변에 40평대가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준공이 돼서 40평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40평대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높게 또 가지 않을까. 일반 이제 9평보다는 40평대가 좀 더 많은 높은 시세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2,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평수가 약 12, 3%로 조금 적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중대형 평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뭐 1지구든 4지구든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조합원 분양가하고 비례율입니다. 뭐 비례율이 사업성과
되는 건 아닙니다. 비례율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사업성은 좀 별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이 낮은 구역을 전혀 들어가려고 하진 않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2지구 같은 경우에 9평 기준으로 20억 7,900이고 3지구는 9평 기준으로 20억 8,200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해 이제 4지구 같은 경우는 23억이 좀 넘거든요. 그 비례율도 좀 낮고, 그럼 추가 분담금이 4지구가 조금 더 많이 분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원으로서는. 뭐 간평도 좀 낮게 나왔고요. 4지구는.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4지구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가성비로 따지면 그냥 1지구는 대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성비로 따지면 2, 3지구가 가성비가 가장 좋은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분양 그 분에 대해서도 1지구가 3,000세대에 비해서 1지구는 일반 분양이 874세대고요. 2지구 같은 경우에는 887세대, 그리고 3지구는 818세대, 4지구는 약 520세대입니다. 보시면은 2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도 있습니다. 대형 평형도 일반 분양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지구에 대한 수익성은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 3지구로 많이 매수를 사실은 많이 도와드렸어요. 어찌됐든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성이 가장 2, 3지구가 높을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뚝도 시장에 대한 이슈는 있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명에는 잠시 뛰어넘도록 하고요. 보시면 성수제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재개발 재건축은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주변에 이제 트리마제 47층으로 되어 있는 트리마제 아파트라든가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갤러리아 포레가 주변에 뭐 이거는 성동구의 시세가 아니고 대한민국 시세를 거의 이끌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트리마제가 최근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 45억 실거래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을 저희 브리핑 할 때도 보수적으로 45억은 준공시에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는 평형에 플러스 10억씩 하면 그게 시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0평대면은 30억대 중반 정도 되고 있고, 30평대는 40억대 중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저 멀리 있는 단지를 비교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는 단지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안전마진이 확실히 보장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트리마제,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갤러리아 포레의 단지 모습인 거고요. 보시면 한남더일이 90평대가 120억, 반포자이가 90평대 73억 정도 되어 있고요. 뭐 나인원 한남은 100평이 220억. 다 신고가 내용입니다.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는 50평대가 67억이고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145억입니다. 70평대가. 네. 갤러리아 포레가 99평이 108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다 하더라도 그런 뭐 시세는 결코 밀리지 않는 최상급지의 그런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트리마제가 최근에 45억에 실거래 됐다고 제가 지금 표를 만들어 봤고요. 트리마제가 4년 뒤에 시세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과거 15년 동안 우상향했던 부동산 가격 추세가 앞으로도 유사한 사이클로 재현이 된다면 4년 뒤의 가격은 트리마제는 약 55억 정도 AI가 예측을 한 겁니다. 이거는. 네. 제가 이제 이 정도 갈 것이다라가 아니고 그동안의 꾸준히 상승 모멘텀을 통해서 향후의 시세를 예측을 한 겁니다. 트리마제가 쭉쭉 가야 더 좋겠죠. 성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뭐 보수적으로 45억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78층으로 갈 경우에는 더욱더 시세는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추가 분담금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입주도 늦어질 것이지만 뭐 78층으로 가면은 뭐 트리마제 저 아래에 두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확정되는 그 층수는 아닙니다. 이게 78층으로 갈지 49층으로 갈지는 향후에 조합원의 의견을 더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한 번 더 의견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성수 2지구의 건축 계획인데요. 78층으로 가게 되면 총 6개 동으로 지어질 것이고요. 49층으로 가게 되면 총 8개 동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78층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들이 물리적인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영향평가, 소방성능 위주평가부터 해서 뭐 재난영향평가까지 기본적으로
22개월이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일시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 2년은 더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설비 분야에서도 뭐 스프링클러, 가스 설비, 뭐 제한 설비, 구조적인 것부터 해서 급수 설비까지 시공하는데도 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최소 5년은 더 걸릴 것이다. 49층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층으로 가게 되면은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78층으로 갔을 때 동간 간격입니다. 동간이 45m 정도로 앞뒤로는 최소 27m부터 최고 43m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전 조합원이 한강뷰가 조망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뚝도시장에 복합시설로 건축이 되는 곳들은 정면으로 남향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데 나머지 이제 5개 동은 약 다 남동향, 남서향으로 뒷부분까지 다 한강 조망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남 3구역,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극히 드물잖아요. 한강 조망하는 평수가. 네. 그래서 뭐 한강 조망에 관한 거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뭐 성수에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계약한 청구 아파트에서 한강 조망에 대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 본 겁니다. 이게 3지구에는 청구 아파트의 18층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8층의 조망이 이렇습니다. 향후에 49층이 됐던 78층이 됐던 그 한강 조망은 훨씬 더 좋아지겠죠. 네. 거주하면서 재개발을 기다리는 지역 치고는 성수동이 워낙 거주 요건이 좋습니다. 사실은 아파트는. 네. 실거주 하시면서. 뭐 호재는 많이들 아실 테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부 호재를 보시면 성수 지구에는 이제 3표 레미콘 부지가 올해 착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56층으로 3개동으로 새로운 앵커 부지가 아마 또 탄생을 하게 될 텐데요. 뭐 계획은 25년도지만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작년 내용으로 보시면 25년도에 착공할 거라고 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뭐 주거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이 또 하나의 앵커 부지가 또 하나 탄생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성수동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구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저도 뭐 강남을 가고 뭐 용산에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동도 다니고 하고 이태원도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만 성수동만큼 사람이 많은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말에 가시면 사람에 밀려서 못 다니세요. 네. 너무 위험할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3개 동으로 뭐 예정을 하고 있고요. 뭐 덕계공원 인도교는 최근에 뭐 보류가 됐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성수 중공업 지역에 사람이 붐비느냐, 많은 문화시설이 왜 들어오느냐, 이건 이미 계획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1년도 10월 달에 그 IT 개발진흥지구로 일부 구역이 고시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강남에 있는 뭐 카페 거리라든가 전시 팝업 스토어가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년 8월에는 중공업 전 구역이 다 IT 개발진흥지구로 고시가 됐고요. 그래서 하루에 48개라는 뭐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만 다니는 그런 관광 상품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공업 지역에는 성동구청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시키려고 하는데요. 지금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게임 업체죠. 시총이 15조가 넘고요.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이런 고액 연봉자들이 지금 성수동에서 많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까지 9개 상가 건물을 매수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산하 업체들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뭐 SM이든 각종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회사까지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이제 권장 업종에 이제 입주하게 되면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고요.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죠. 그렇지 않아도 땅값이 오르는데 또 높게 건물을 지어줄 수가 있어. 심지어 취득세도 절반이야. 안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호는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시다시피 중공업 지역 위쪽으로 송정동도 연예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최근에 송정동에 카페를 갔다 왔는데 거기 지금 단독주택들 용도 변경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카페로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에서 그 송정동까지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